안녕하세요. 제가 직접 투자하는 종목만 깊이 있게 다루는 리치투게더입니다. 요즘 테슬라 주가가 영 힘을 못 쓰고 계속 옆으로만 가니까 마음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이 답답한 흐름이 도대체 언제 끝날까, 혹시 여기서 더 떨어지는 건 아닐까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게 어쩌면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큰 폭풍이 오기 전에는 항상 바다가 고요해지는 법이잖아요. 어쩌면 지금의 이 지루한 시간이 거대한 변화를 앞둔 마지막 평온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이 정말 테슬라의 운명을 가를 변곡점일까요? 오늘 제 설명은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는 시간이 될 거예요. 하루하루 주가에 웃고 우는 것보다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지금 시장이 도대체 뭘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뭘 준비해야 하는지 제가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모든 테슬라 투자자들의 눈과 귀는 딱 한 곳으로 쏠려 있습니다. 바로 곧 발표될 1분기 차량 인도량, 쉽게 말해 판매량 데이터죠. 아니 그냥 판매 실적인데 이게 왜 이렇게까지 중요하냐고요? 이건 단순한 성적표가 아니에요. 지금 시장에 가진 모든 의심과 기대를 한 방에 확인시켜줄 그야말로 테슬라의 운명을 가를 심판대나 마찬가지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가볼게요. 먼저 지금 상황을 왜 폭풍전의 고요함이라고 부르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상승 시나리오와 우리가 꼭 체크해야 할 위험 신호들을 살펴볼 겁니다. 이어서 이번 익스플레이너의 하이라이트죠. 1분기 인도량 분석을 깊이 있게 다룬 뒤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각자를 위한 투자 전략 가이드까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긍정적인 이야기, 상승 시나리오인 불케이스부터 시작해볼까요?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당장의 주가가 아니라 테슬라가 그려나갈 어마어마한 미래를 보고 있다는데 도대체 그게 뭔지 한번 들여다보죠. 테슬라의 상승을 믿는 분들의 핵심 논리는 아주 명쾌합니다. 바로 테슬라의 진짜 가치는 지금이 아니라 미래에 있다. 이 한 문장이에요. 만약 테슬라를 그냥 전기차 만드는 회사로만 생각하면 솔직히 지금 주가 비싸 보일 수 있죠. 하지만 그들은 테슬라를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미래의 에너지, 인공지능, 로보틱스 산업 전체를 이끌어갈 거대한 플랫폼 기업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미래 성장 경로는 구체적으로 이 세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FSD, 완전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예요. 이 기술이 완성되면 테슬라는 차를 파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돈을 벌게 됩니다. 바로 소프트웨어 구독료죠. 우리가 매달 넷플릭스에 돈 내는 거랑 똑같아요. 두 번째는 이 FSD를 기반으로 한 로보택시 네트워크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차가 스스로 운전하면서 나 대신 돈을 벌어오는 시대. 더 이상 우버나 카카오택시의 운전기사가 필요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합쳐지면 테슬라 자동차는 더 이상 우리가 타는 소비재가 아니라 스스로 돈을 버는 새로운 자산, 즉 뉴 에셋 클래스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시장 분석 보고서에서 이렇게들 말합니다.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새로운 종류의 자산이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가 돈 벌려가 부동산 사고 주식 사는 것처럼 미래에는 돈 벌어다 주는 테슬라 로보택시를 사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지금 주가가 좀 부진해도 장기 투자자들이 테슬라를 절대 놓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요. 투자의 세계에 좋은 이야기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서 테슬라의 발목을 꽉 잡고 있는 위험 신호들을 아주 냉정하게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준비된 투자자는 이런 리스크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니까요. 우리가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리스크, 바로 FSD 기술에 대한 규제 문제입니다. 지금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NHTSA가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란 FSD 기능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그냥 단순 조사였는데 지금은 기술 분석 단계로 격상됐어요. 이게 뭐냐면 경찰이 그냥 동네 탐문 수사하다가 압수수색 영장 받아서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간 거랑 비슷한 거예요. 만약에 조사 결과가 안 좋아서 대규모 리콜이나 기능 제한 같은 강력한 규제가 딱 하고 떨어지면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 멋진 미래 성장 스토리에 아주 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 위험 신호는 늘 따라다니는 고평가 논란입니다. 주가 수익 비율 PER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높을수록 시장의 기대를 많이 받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테슬라는 이게 60배가 넘을 때도 많은데 포드 같은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는 10배도 안 될 때가 많아요. 이걸 쉽게 비유해 볼까요? 포드는 이미 맛집으로 소문나서 꾸준히 돈 버는 식당 같은 거고요. 테슬라는 앞으로 미슐랭 3스타 받을 거야 하면서 엄청난 기대를 받는 신생 레스토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그 기대에 걸맞은 성장을 계속해서 보여주느냐, 못하느냐. 만약 성장세가 꺾인 모습이 보이면 이 높은 기대감이 한순간에 실망감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이것 말고도 걱정거리가 몇 개 더 있어요. 첫째, 경쟁이 정말 장난 아니게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BYD 같은 회사들이 정말 무서운 가격으로 밀고 들어오고 있죠.
둘째, 높은 금리. 금리가 높으면 자동차 할부 이자가 비싸지니까 사람들이 차 사기를 망설이게 되잖아요. 셋째, 갑자기 공장이 멈추는 것 같은 단기적인 생산 문제도 무시할 수 없고요. 마지막으로 워낙 유명한 주식이다 보니까 시장 전체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그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향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희망과 걱정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이 모든 논란을 한 번에 정리해줄 결정적인 이벤트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1분기 차량 인도량 발표. 이제 모든 투자가들의 눈과 귀가 이 숫자 하나에 집중될 겁니다.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1분기 판매량은 약 45만 대입니다. 자, 여러분, 이 숫자 45만 대, 이건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시장의 기대치, 그리고 테슬라가 넘어야 할 기준선이에요. 실제로 발표될 숫자가 이 45만 대보다 높게 나오느냐, 낮게 나오느냐에 따라 시장은 정말 극과 극의 반응을 보일 겁니다. 아니 근데 왜 이 숫자가 그렇게까지 중요하냐고요? 이건 그냥 차가 몇 대 팔렸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전기차 시장에 진짜로 차를 살 사람이 있는가에 대한 시장의 판결문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만약 판매량이 기대에 못 미치면 시장은 이제 비싼 금리랑 경쟁 때문에 테슬라 성장도 끝났구나 이렇게 판단해버리고 그건 곧바로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과는 딱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뉠 겁니다. 만약 시장 예상을 확 뛰어넘는 서프라이즈가 나온다? 그럼 주가는 아주 강력한 랠리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죠. 투자자들의 믿음은 다시 살아나고 테슬라의 성장 스토리는 다시 한번 증명되는 겁니다. 반대로 예상을 밑도는 쇼크가 나온다면 주가는 급락할 위험이 커집니다. 하락을 주장하던 사람들의 목소리는 더 커질 거고 수요가 줄어들 거라는 걱정은 현실이 되는 거죠. 그야말로 천국과 지옥을 가릴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발표예요. 자,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봐야겠죠. 지금부터 여러분의 투자 스타일에 맞는 3가지 대응 전략을 알려드릴 테니까 나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먼저, 안정적인 투자를 좋아하시는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 원칙은 딱 하나입니다. 결과를 보고 움직여라. 굳이 이 불확실한 상황에 내 돈을 던질 필요가 없어요. 발표가 나오고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까지 다 지켜본 다음에 행동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만약 매수를 생각하신다면 한 번에 다 사지 마시고 여러 번에 나눠 사는 분할 매수로 리스크를 줄이는 게 현명하고요. 만약 주가가 $150까지 내려오면 그때부터 사기 시작하겠다처럼 나만의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차분하게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위험을 좀 감수하더라도 높은 수익을 노리는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어떨까요? 이런 분들한테는 지금의 이 변동성이 곧 기회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판매량이 안 좋아서 주가가 확 빠진다? 그러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땡큐 하면서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거죠. 반대로 판매량이 잘 나오면 그 상승 흐름에 빠르게 올라타는 전략을 쓸 수도 있고요. 다만 뉴스가 나오기 전에 미리 예측해서 움직이는 건 정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점,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테슬라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한 조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단기 뉴스 하나에 마음이 흔들려서 섣불리 매도 버튼을 누르지 않는 겁니다. 이번 발표를 계기로 내가 처음에 왜 테슬라에 투자했었지? 그 장기적인 투자 아이디어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는 게 훨씬 중요해요. 물론 기술적으로 정말 중요한 지지선이 무너지는 위험 신호가 나오면 비중을 좀 줄이는 건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감정에 휩쓸려서 던지는 패닉 셀링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 결론입니다. 준비된 투자자는 변동성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변동성을 계획하고 대비하죠. 주가가 오를 땐 어떻게 할 거고 반대로 내릴 땐 어떻게 할 건지 각각의 시나리오에 맞춰서 나만의 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것. 그것만이 지금처럼 안개 속 같은 시장에서 내 소중한 돈을 지키고 더 나아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이제 모든 분석이 끝났습니다. 제가 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시간이에요. 테슬라에 대한 나의 계획은 무엇인가? 보수적으로 기다릴 것인가? 공격적으로 기회를 잡을 것인가? 아니면 묵묵히 나의 길을 갈 것인가?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원칙과 계획이 바로 여러분만의 정답이니까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 계획을 세우시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리치투게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